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배속으로 많이 보거든요. 뭐 감독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시퀀스를 넣겠지만 저도 쇼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쇼박스 이런 템포로 콘텐츠 보다가 걸어가는데 한 20초 걸리는 장면 그걸 다 보려면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 2배속 해놓고 구간 점프도 해가면서 보는데 이 은준과 상현은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많은 가정들이 그랬듯이 IMF 때 저희 집도 망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다가 반지하에서 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초딩이었는데 전학을 가게 됐고, 근데 또 이사간 동네는 나중에 커서 보니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교육 때문에 반지하라도 거기로 옮기셨겠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인생의 어느 한 장면이 있는데, 학교를 가려고 쪽문 문을 나서는데 제가 문 밖을 이렇게 저렇게 살피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학교 가는 길에 친구가 있어서 알아볼까봐 부끄러웠나 봐요.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끄럽냐고.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던 이유가 미수금이 많아서, 못 받은 돈이 많아서, 떼인 돈이 많아서 였던 걸로 알고 있고, 무슨 도박하다 패가 망치는 것도 아니고 주가 조작으로 사기치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라고 대답했고, 어머니는 별말을 더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문을 나설 때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중과 상현의 은중이가 좀 그런 친구예요.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이 참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극 중에 보이지가 않는 걸 보니 이미 돌아가셨거나 뭐 사별했던 것 같고, 어머니가 공사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고 뭐 우유 배달도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쪽문에 붙어있는 반지하 집에 삽니다. 그래서 은중이는 학교가 끝나면 엄마를 도와주러 갔다가 어떤 신축 아파트를 처음 보게 돼요. 그 반지하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을 보니까 아, 이런 데도 있구나 하는 아이의 풍경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중이가 엄마 몰래 새로 지은 아파트 빌트인 돼 있는 옷장 안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써서 붙여놓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상현이는 은중이가 살고 있는 신도시 방학이 끝나자 한 12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전학을 오는데,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멀리서 봐도 정말 예쁘고 키도 크고 그 나이 또래답지 않게 성숙해 보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반장에 당선이 되고, 선생님 없을 때 선생님이 반장에게 체벌권을 줍니다. 그래서 은중이가 짝꿍이 시비 거는 거에 말려들었다가 같은 학생인 상현이가 내려치는 회초리에 손바닥을 맞아요. 그리고 그게 분해서 집에 들어와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돼요. 은중이가 공부를 좀 잘하게 되면서 극중 표현으로 좀 나대기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반대항 피구 시합 같은 거 하는데 상현이만 집중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둘의 앙금이 조금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친해지는 계기는 언제였냐면, 그 학교 수련회 같은 거 갔을 때 춤 연습해서 춤추잖아요. 은중이랑 같이 다니는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춤을 못 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하는데, 의외로 상현이가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무대를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아주 저는 좋았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대학생활을 반추하고 응답하라 시리즈는 고등학교 시절을 반추하잖아요. 근데 이 은중과 상현은 초딩 시절을 반추하면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야역 배우 두 분들이 아주 풋풋한데 또 성숙하게,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렇게 그 무대가 되게 풋풋함이 잔뜩 묻어있는 장면으로 잘 연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사진 찍잖아요. 근데 상현이는 너무 잘나기도 하고 시험 보면은 올백 맞아버리는,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타입이라서 친구가 없는데, 은중이가 그 무대를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홀로 있는 상현이 팔짱을 끼고 같이 사진 찍자고 이 둘의 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전에 약간 왼수 모드였던 만큼 그 우정의 깊이는 지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쌓아지는 산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같이 과외를 받아요. 중학생이 돼서. 과외는 스카이급 다니는 상현이 오빠에게. 오빠의 이름은 상학입니다. 천상학.
카메라를 좋아하고 영화 감독이 아마 되고 싶어하는 이 친구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은중이의 첫사랑이 됩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뭐 사진학과 뭐 이런 거 간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영학과를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계속 은중과 상현은 서로를 시샘하는 관계예요. 나를 마주보고 있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 나에게 없는 것들이 너무 대치되게 가지고 있어서 시샘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은중이는 상현이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상현이는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은중이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선생님이 채워줬다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또 상현이는 오빠랑도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 못하지만 은중이는 첫사랑하는 오빠니까 뭔가 관계가 친남매인 자기보다 더 가까워 보이고, 은중이는 말할 것도 없이 상현이의 유복하는 환경과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현이의 비상한 두뇌와 이런 것들을 시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둘이 친구지만 자매 같은, 그리고 왼수였던 그런 복잡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고,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현이 오빠인 천상학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입니다. 죽기 전에 은중이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던 라이카 카메라를 주려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싼 거니까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 찍는 법만 가르쳐주고 일주일 정도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카메라를 배우면서 상학 오빠 사진도 한 장 찍고 둘이 같이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러거든요. 근데 은중이는 상학이한테 결국 카메라를 돌려주지 못하게 되죠. 다음날 죽었으니까. 상현이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요.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고 상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중이는 상현이와의 소식이 어느 날 끊겨버리고 대학 생활로 넘어갑니다. 은중이가 대학에 갔는데 첫사랑 오빠랑 찍었던 필름을 받아놨었거든요. 그 인화하는 거를 배우려고 사진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 이름이 상학인 거예요. 김풍 작가님의 찌질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연출이 있는데, 첫사랑했던 여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성씨는 다르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민하라는 두 번째 여자가 나타나거든요.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찡 하면서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 선배인 김상학 앞에만 가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레 둘은 어색한 사이가 되고 오해를 풀면서 둘이 결국에는 사귀게 됩니다. CC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신입생을 만났는데 신입생 환영회 은중이가 갔더니 상현이가 있는 거예요. 상현이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현이가 그 은중이의 남자친구인 자기의 친오빠와 이름이 같은 그 김상학 씨를 바라보는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좀 많이 생략하고, 군대에 가려고 할 때 군인시계라는 게 있잖아요. 까만색에 알람되고 밤에 조명 볼 수 있고, 그리고 튼튼한, 은중이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 군인시계를 입대할 때 주려고 준비했는데 차마 건네지 못합니다. 왜냐면 자신의 절친인 은중이의 남자친구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셋이서 많이 어울려 다니면서 가까이 지내지만 그것은 상현이에게는 사실상 굉장히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죠. 자기 마음을 숨기면서 지내야 하니까. 여기에 은중이네 집은 그동안 집안 형편이 많이 펴서 반지하에서도 벗어난 것 같고, 어머니랑 삼촌이 떡집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가게가 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현이는 달동네 중에 달동네, 화장실도 붙어있지 않은, 화장실에 가려면 공용으로 쓰는 푸세식을 이용해야 해서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동네 단칸방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고, 형편도 많이 역전됐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김상학 씨의 현 여자친구가 자기의 학창시절 가장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은중이니까 연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충 총 15화 중에 한 4화 정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이 제가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배속으로 많이 보거든요. 감독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시퀀스를 넣겠지만 저도 숏폼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숏박스 이런 템포로 콘텐츠 보다가 걸어가는데 한 20초 걸리는 장면, 그걸 다 보려면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 2배속 해놓고 구간 점프도 해가면서 보는데, 이 은중과 상현은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일단 각본이 탄탄하고 재밌고 이야기 서사가 재밌고, 다른 무엇보다도 은중과 상현의
학창 시절을 연기한 청소년 배우들과 김고은과 박지현 두 분들의 연기력이 정말 그 보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딱 잡고 극중의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딱 어느 장면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박지현 단독샷인 어느 한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거로 들어서는 알겠는데 나는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정말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모니터를 뚫고 나한테 전달되는 것 같은, 그 감정선과 그런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느꼈어요. 저한테 되게 강렬한 체험이었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건 소설이건 영화건 어떤 콘텐츠를 볼 때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콘텐츠의 조건 중에 하나는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은중간 상연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창 유행할 때 보지 않아서 뒷부분까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미 보기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호평을 받은 작품인 것을 알기에 그렇게 뒤로 가면서 망가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데, 드라마라는 건 아무래도 좀 긴 호흡을 갖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 연휴 앞두고 이 드라마 괜찮았다고 추천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은유가 상연이 괜찮겠다고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모두들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뿅!